겨울 인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50년 친구가 손자를 보았다는 들뜬 전화 소리에 축하의 덕담을 전하면서도 갑자기 거울을 다시 쳐다보게 되는 겨울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더 열심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한 아침이었고요. 그 간절함을 실천하기 위해서 망설임 없이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2회차 성무패에 편성된 세리의 대상 경기들 가운데에서 8번, 9번, 10번 경기들의 그 주관적인 분석 이야기들을 준비했고요.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그 멤버십 채널 회원님들의 라리가 적중 소식들 또한 겨울 아침이 아닌 어느 여름날의 기상을 한 듯한 기쁜 소식이었고요. 잘 그러지 않던 제가 간만에 세게 한번 받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새벽 경기라서 그 기쁨은 2배였다고 실토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확히 시즌의 절반을 남겨놓고 있는 라리가의 후반 라운드도 함께 울고 웃으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적중하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리면서 자, 오늘의 경기 분석으로 곧장 가보겠습니다. 8번 경기부터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삼선의 베레진스키가 복귀하니까 왼쪽 삼선의 뉴질랜드 국대 카카세가 또 카드 한도 초과로 결정하는 엠폴리입니다. 미들라인의 바스토니의 그 허벅지 부상 아웃은 신경 쓰실 만한 문제는 1도 아니고요. 문제는 주전 LB라인의 페젤라가 아웃되고 또 징계 결정하는 카카세가 팀에 기여한 공헌도는 아주 좋았기 때문에 다소 염려스러운 엠폴리의 그 왼쪽 라인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카카세와 충돌되는 그 밀란의 오른쪽 포워드 플리시치나 중앙 포워드 지루의 파이널 슈팅의 동순이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보다 중앙으로 그 스로우 플라잉을 해놓고 좀 더 좋은 궤적을 노린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엠폴리의 방어 전선이 우월하기 거지없는 밀란의 3톱을 이렇게 클리어할 거라는 전망은 아니고요. 카카세 자리의 원래 주인 그 페젤라가 회복 훈련을 하고 있다는 찌라시도 있기는 하지만 신뢰성은 미지수입니다. 어려운 칼리아리 원정에서 승점 1점을 따내기는 했지만 빅찬스는 90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엠폴리였고요. 유효 슈팅은 딱 한 번으로 운동화값만 했던 엠폴리였습니다. 밀란의 그 A 라인업의 권항은 지난주와 급격히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미국 국대 무사가 중원의 왼쪽에서 사라진 부분이 많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세리의 최소 득점 1위와 최다 득점 2위가 충돌하는 매치업이 토더님들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감추려 애쓰지 않아도 모두가 짐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공격이 안 된다고 모든 경기를 수비 일변도로 포장하는 위선 축구의 엠폴리에게 AC 밀란이 해야 할 숙제는 원정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작살내는 일 뿐입니다. 자, 원정팀 밀란의 단통 승리 구간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4-3-3 전술에 관해서는 세리에로 함축을 시키면 리더보드 꼭대기에서 독야청청하던 나폴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4-2-3-1 포메이션은 수미의 영향력이 포백의 미스매치를 커버해 줄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4-3-3을 주 포메이션으로 가져가는 팀은 그 포백 개개인의 전술 소화 능력이 탁월해야 B클럽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나폴리가 직전 5경기에서 기록한 1승 1무 3패의 부진이 패한 3경기에서 득점이 전무한 공격진을 탓할지는 몰라도 겨울 인생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최종 3승이 디펜시브 서드에서 맨투맨 마크조차 미스매치가 빈번하다 보니까 중앙 미들의 로보츠카를 원더 포지션으로 만들어주지도 못하고 미들에서 다시 공격의 시작점을 찾는 과정이 추가가 되면서 피니셔들인 오시멘이나 크라바첼리아나 폴리타노가 작년 시즌보다 볼 공급을 한 타이밍 늦게 받게 되는 부분이 나폴리의 그 끝간데 없는 부진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김민재가 신압으로 맨 오브 더 매치에 올랐는지 그 이유가 이 부분에서 증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실제로
올 시즌 나폴리의 팀 내 평점 1, 2, 3, 4는 공격 옵션들이 싹쓸이하고 있는 상태고 삼선 라인업은 평점 5위에 올라있는 로렌조 하나뿐인 것만 보더라도 나폴리 삼선의 현재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발렌시아가 지난 시즌 이강인의 저주에 발목이 잡혔듯이 나폴리가 작금이 겪고 있는 개쪽 팔리는 테마 또한 김민재의 공백이 주는 저주라고 봐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공격 라인들의 우월한 포수로 인한 일회성 인생 경기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그 나폴리의 개선은 힘들다 보여지고요. 마자리 감독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머저리 감독이 4-3-3 포메이션은 바르샤의 사비 감독 같은 좀 진취적이고 젊은 4-3-3 명장들에게 AS를 좀 받아야 하지 않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마자리 감독이 62인가요? 셋인가요? 하여튼 노장이고 경력도 많고 명장에 속하죠. 하지만 지난번에 그 세티엔 감독이 라리가에서 잘렸을 때 그때의 느낌이 좀 드는 마자리 감독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전술도 변합니다. 같은 4-3-3 포메이션이라 하더라도 젊고 진취적인 감독들의 연구하고 또 그 조그만 포메이션 내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는 오랜 감독들한테는 좀 젊은 그 감독들이지만 좀 배워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나폴리는 최전방의 크브라치엘리와 오시멘, 폴리타노 중에서 오시멘은 아프리카로 출장을 갔으니까 이상적인 그 A 활약의 가동이 어렵고요. 미들라인의 지엘린스키, 로버츠카, 이구이사 중에서도 아구이사가 아프리카 출장을 떠나니까 자, 중원 또한 중앙의 로버츠카의 부담만 100배가 되는 느낌입니다. 자, 반면에 지난 주말 피오렌티나에게 후반 막판에 아쉽게 물러나야 했던 토리노지만 11의 조직적인 움직임은 귀감받아서 마땅했고 나폴리는 토리노의 자파타에게 자빠질지 블라지치에게 볼라질지 양자택일의 선택만 남은 매치업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홈팀 토리노의 승리와 무승부에서 고민 중인 겨울 인생이고요. 일단은 단통 무승부 구간에 안착을 한 다음 승으로 뻗을지 패로 뻗을지는 마지막까지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지난 라운드에서 겨울 인생의 주력이자 효자 구간이었던 우디네세와 역시나 임모빌레가 빠지니까 살아나는 라치오의 매치업입니다. 2회차 대상 경기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치열한 일합이 예상되는 경기고요. 카스테야노스가 지로나 때처럼의 그 포텐까지 터지지는 않았지만 일시적인 오름세가 아닌 듯 보이고 사리 감독의 라치오 축구에 그 절반은 적응을 했고 절반은 녹아든 모습이었습니다. 자카니와의 호흡은 일품이었고요. 중앙의 카스테야노스가 살아나니까 2, 3선의 로벨라, 파트리치, 길라의 그 중앙 라인에서 뿜어내는 안정감이 바이러스처럼 라치오를 감염시킨 주말 라운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정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디네세 아이들의 이야기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 회차에는 잉글랜드 FA컵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우디네세의 오코에 키퍼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적인 세리에 데뷔 전 축하드리고요. 오코에 키퍼. 지난 시즌 그 와포드에서조차 벤치를 지키면서 그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레딩과의 잉글랜드 FA컵에서 썩 잘했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았는데 그 우디네세에게 가능성을 보여준 득택에 빅리그로 옮겨와서 치른 주말 데뷔전이었습니다. 정말 군계일학의 퍼포먼스와 함께 아주 성공적인 빅리그 데뷔전을 소화해낸 오코에 키퍼였고요. 2달 전에 그 칼리아리와 있었던 코파 이탈리아 32강전에서 먼저 출전을 한번 했었습니다. 리그 경기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코파 이탈리아 32강전에서 11월 초에 있었죠. 그때 120분 동안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부분과 그때 좀 아쉬웠던 거는 연장 후반 종료 직전에
결승골을 먹었던 부분인데 그래도 120분 동안 혼자서 정말 고군분투했던 오코에 키퍼였습니다. 그 코파 이탈리아 32강전에서 보여준 오코에 키퍼의 퍼포먼스가 시즌 중 지휘봉을 넘겨받은 가브리엘라 치오피 감독의 전술적인 보관이 이렇게 맞아떨어진 것이라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치오피 감독이 10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오코에 키퍼를 눈여겨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갑자기 그 코파 이탈리아에서 오코에 키퍼가 출전을 했죠. 120분 동안 혼자서 정말 순방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치오피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보완하고 맞아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반등 아닌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는 시점에 우디네세에겐 아주 고무적인 그 신성 키퍼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FA컵에 임하는 2부 선수들의 그 각오와 동기부여는 엄청나죠. 이런 오코에 키퍼처럼 모든 스카우트들의 그 눈과 귀가 주목이 되고 있는 그 FA컵이기 때문에 정말 리그 경기보다 더 올인할 수 있는 그 한 경기에 자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아마 챔피언십 선수들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 걱정했던 중앙 3선, 그러니까 우디네세의 걱정했던 중앙 3선 비올의 공백은 왼쪽에 페레즈가 자신의 주 포지션으로 돌아오는 순기능을 해주면서 페레즈가 중앙에 원래는 있었죠. 근데 비올이 워낙 잘해주니까 페레즈가 왼쪽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비올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페레즈가 중앙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 순기능을 해주고, 페레즈가 있던 그 왼쪽에 투입된 덴마크 21세 이하 국대 크리스텐센의 활약 또한 빼놓을 수 없었던 그 볼로냐죠. 지난 라운드 학살 게임이었습니다. 이렇게 3선이 안정되고, 그러니까 좀 잘 되는 집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죠. 3선이 안정되니까 로버리치와 페이로의 미들라인은 덩달아 신명나는 전진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요. 급기야 스트라이커 루카와 세컨 스트라이커 자리에 정석을 보여준 페레이라의 접신을 도와주는 팀 11의 전체적인 케미가 폭발했던 우디네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즌 초반에 6연승을 찍어버리던 그때의 퍼포먼스를 소환한 듯한 우디네세 라인업들의 오름세는 결과와는 무관하게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말 라치오전에서도 이러한 상승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겨울인생이고요. 팀 11이 일어선 그 우디네세의 기세를 인정하는 홈팀의 승리 구간과 그 키퍼들의 저승사자 카스테야노스가 부활한 정말 어마무시한 포워드를 이렇게 부활시킨 라치오의 승리 구간을 함께 가져가면서 순리와 이변을 동시에 방어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에서 방송해드렸던 2회차 승부패 2부 시간이었고요. 마지막 남은 세리에 경기 14번 대상 경기는 오늘 밤 늦은 시간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플래티넘 멤버십 채널에서는 회원님들이 퇴근하시기 전에 잉글랜드 FA컵의 그 함정 속으로 2부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군요.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제가 그 목이 조금 아파서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목소리를 좀 활기차게 해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겨울인생이었습니다.